요즘 따라 자주 울컥하시나요? 괜찮다가도 이유 없이 서럽고 어느 날은 말도 하기 싫고 가끔은 나조차 내가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멀쩡하던 날이었는데 모든 게 싫어지는 날,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혹시 이 모든 걸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라고 혼자 탓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에서 시작된 변화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건 절대로 나약함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갱년기라는 시기는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 삶의 균형까지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감정 기복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건넌 분들의 진짜 회복 이야기까지 들려드릴게요. 혹시 당신도 요즘 내가 나같지 않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을 위한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현숙 씨는 올해 58입니다. 요즘 그녀는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에도 욱하고 화가 나고 말끝마다 짜증이 섞여 나옵니다. 가족들과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남편이 밥을 먹자고 불러도 대답 없이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다는 겁니다. 예전엔 누구보다 사람들 잘 챙기고 긍정적인 편이라는 소리도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누가 웃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데 감정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이었나? 혹시 우울증이 온 건 아닐까? 그런 날이 이어지다 보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부터 지치는 느낌, 하루 종일 더위가 끈적하게 몸에 붙는 것 같고 선풍기를 틀어도 에어컨을 켜도 한기가 들다가 갑자기 땀이 솟아오릅니다. 이건 그냥 기후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 그래서 정현숙 씨는 말합니다. 더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감정의 기복이 무섭다고. 딸이 가끔 와서 웃으며 중2병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더 힘들다더니 그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가족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냐, 스트레스 좀 줄여봐라, 운동이라도 해봐. 전부 다 그녀가 이미 해봤고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묵직한 감정들. 그러다 하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치고 외롭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아무도 내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 말해봤자 위로가 안 될 거란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정현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핸드폰 메모장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상해졌어. 언제까지 이렇게 더워야 해. 짜증, 우울, 눈물 미치겠어. 그렇게 몇 줄을 적다가 결국은 잠들지 못한 채 날이 밝는 걸 바라봤습니다. 갱년기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속에서 실제로 겪는 사람은 결코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어떤 날은 나 혼자 소외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몸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매일같이 기분이 들쭉날쭉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던 중 정현숙 씨는 우연히 TV에서 한 의사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자율신경과 뇌의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 기복과 불면, 우울감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현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한 거였구나. 그제야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햇볕을 얼굴에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야 했고 괜히 눈물도 나고 속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림대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15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 수면 리듬이 회복되고 동시에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 기분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현숙 씨는 이걸 의식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너무 지치니까 무작정 시도해 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고 그 반응이 생각을 바꿨고 생각이 바뀌자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나아졌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더운 날에는 짜증이 밀려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을 탓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정현숙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한 잔 끓여 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울을 보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해보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갱년기는 어쩌면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었다고.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미처 듣지 못했던 내 속마음이 이제야 나를 바라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몸입니다. 예고 없이 올라오는 열감, 자다가 갑자기 흘리는 식은땀,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게 되는 밤. 이런 증상들은 너무 생생해서 부정하기 어렵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명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정교하고 복잡한 신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이 물질이 갱년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단지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넘어서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체온 조절, 심박수 안정, 감정 조절, 뼈 건강, 심지어는 피부 탄력까지 에스트로겐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은 균형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흔들림은 체온 조절 기능에서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는 안면홍조는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켜 뇌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체온이 정상이지만 몸은 갑자기 열이 난다고 착각합니다. 이로 인해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현상은 많은 갱년기 여성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이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과 감정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낮에 햇볕을 제대로 쬐지 않거나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줄어들고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기복은 갱년기의 중심을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짜증, 불안, 서러움, 무기력. 이 모든 감정이 이유 없이 올라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자신도 감정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더 당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진 결과입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물질은 기분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 변화는 이들의 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주 깜빡하거나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책 한 페이지를 끝까지 읽기 힘든 일이 잦아집니다. 이는 흔히 브레인 포그라 불리는 증상으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 능력 저하로 연결되기도 하며 특히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여성들에게는 자신감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과 관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무릎이나 손목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늘어납니다. 에스트로겐은 관절과 연골의 윤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르몬이 줄어들면 염증 반응이 쉽게 생기고 통증이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갱년기 이후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형 변화와 체중 증가입니다. 이전과 같은 식사량인데도 살이 쉽게 찌고 특히 복부 중심으로 지방이 늘어납니다. 이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어느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겹치며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혼란은 배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를 주변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여성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여성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을 자각한 여성 중 병원을 찾는 비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참고 넘기고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된 갱년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만성 우울, 수면장애,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몸이 변하고 이전과 다른 자신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갱년기를 말하기를 꺼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를 오히려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자주 깨시는가요? 땀을 흘리거나 갑자기 열이 오르시나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이전보다 더 쉽게 울컥하시나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피로를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갱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변화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갱년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계절 속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갱년기를 단지 마음의 문제로 여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점검하고 잘못된 대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요.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가시처럼 박힙니다. 단순히 위로하겠다는 말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또 하나의 벽이 됩니다. 정연숙 씨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요즘 좀 이상하다고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짜증이 난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갱년기겠지. 다들 겪는 거야. 나도 갱년기 비슷한 거 있어. 참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연숙 씨는 스스로를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절망감이
더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반응이 여성 스스로에게도 내면화된다는 점입니다. 나만 약한가? 내가 너무 감정적이 된 건 아닐까? 정말 의지가 부족한 걸까? 이렇게 자기를 탓하게 되면 결국 갱년기 증상 자체보다 더 깊은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신적인 탈진을 가속화시키며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기분 문제도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생리적, 신경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들이 불균형해지며 감정 조절 기능 자체가 저하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일시적인 기분 변화나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뇌 기능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 신경 전달 체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리적 현상을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기대를 강요받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보고서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우울감 호소율은 일반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가중 상당수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증상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단순한 의지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조언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오해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엄마가 요즘 너무 까칠해졌다고 불평하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를 낸다며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와 무관심은 여성으로 하여금 감정을 더 숨기게 만들고 고립감을 키웁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여성은 갱년기 증상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 불안, 나이 듦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 그 모든 것들이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묵묵히 넘기려 하거나 애써 모른 척하며 버텨냅니다. 하지만 갱년기는 결코 무시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대처가 실질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술이나 음식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폭식이나 단 음식을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패턴은 체중 증가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운동이나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면 근육량이 줄고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갱년기에는 원인을 모른 채 증상을 방치하다가 결국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 회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대처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갱년기를 수치심이나 약함의 표현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의 생리적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참거나 무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힘들다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상담센터나 건강클리닉,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갱년기 관리에 대한 의료적 접근이 정교해지고 있어 증상에 맞는 보조요법이나 맞춤형 루틴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갱년기는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누구도 이 시기를 건너뛰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터널을 어떻게 건너느냐입니다. 어두운 채로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손전등 하나라도 들고 길을 밝히며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처는 길을 더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도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갱년기 신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활 루틴과 심리적 조절법, 그리고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갱년기의 복잡한 증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을 다시 붙드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막연한 이겨냄이 아니라 일상에서 차근차근 회복할 수 있는 루틴과 습관들. 여기에는 따로 특별한 기구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하루를 조금만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첫 번째, 수면 루틴 회복입니다. 갱년기의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밤에 잠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밝은 화면에 노출되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결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뇌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간단한 복식 호흡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식사입니다. 갱년기에는 소화 기능도 예민해지고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죽이나 곡물, 국이 있는 식사를 챙기시고 차가운 음식보다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리차나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속을 부드럽게 자극해주기 때문에 아침 루틴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낮에 햇빛을 받는 습관입니다. 햇빛은 감정 조절에 필수적인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 10분 이상의 햇빛 노출은 갱년기 수면 장애와 기분 저하에 효과적인 자연요법입니다. 네 번째, 걷기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15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체온 조절 능력을 키우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며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은 머리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는 데도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정리법입니다. 감정의 요동이 클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 느꼈던 감정이나 오늘 나에게 생긴 변화 한 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며 5분간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것도 뇌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부작용 없는 보조요법 선택입니다. 호르몬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마리놀렌산은 체온 조절과 피부 건조, 생리전 증후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에스트로겐 수치 저하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 조절과 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모든 보조요법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법들은 겉보기에 아주 단순하고 익숙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바로 갱년기를 이겨내는 핵심입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루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시간을 조금씩 나눠보십시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과 햇볕 10분, 점심 전후엔 천천히 걷는 시간, 저녁엔 부드러운 음악과 조용한 정리, 그리고 밤에는 불빛을 줄이고 마음을 내려놓는 준비. 이것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당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호르몬 치료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선택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갱년기의 증상이 심화될 경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르몬 대체 요법, 즉 HRT를 포함한 전문적인 치료나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한 보완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막상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부작용은 없을지, 너무 늦은 건 아닐지, 꼭 필요한 건지 망설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HRT와 건강보조식품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은 갱년기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에스트로겐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치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경구 복용 먹는 약, 패치, 젤 또는 질레 크림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열감, 야간 발한, 불면, 감정 기복 같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50대 초반의 비교적 초기 갱년기 여성에게 적용하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HRT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방암, 자궁내막암의 가족력이나 병력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고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HRT는 분명 고려할 만한 치료입니다. 대한폐경학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60세 이전, 폐경 후 10년 이내 여성의 경우 의학적 금기사항이 없다면 HRT는 단기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호르몬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장기 복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대사 개선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을 때 그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지만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열감, 발한, 감정 기복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마리 놀렌산 지리터에 이은 달맞이 꽃종 자유에서 추출되며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피부 건조, 유방통, 생리전 증후군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흔한 피부 건조나 체온 조절 문제에 효과적이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메가3는 EPA, DHA 등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성분으로 심혈관계 건강을 지키고 감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오메가3는 장기적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도 반드시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갱년기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만큼 뼈 건강을 위한 보조 섭취는 필수입니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자연 합성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활용해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도 마카, 블랙코오시, 석류 추출물 등 다양한 보조 성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검증된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기능성 인정 여부, 복용 후 변화 체감 여부,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은 기본이며 성분별 함량과 복용 용량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간혹 기능성 식품이라 해도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권장 복용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갱년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여러 제품을 함께 복용하기보다는 단일 성분부터 시작해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꾸준한 생활 루틴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입니다. 호르몬제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올바른 수면, 식사, 운동 루틴과 함께할 때 비로소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리하자면 갱년기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HRT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보다 부드러운 보완책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적절합니다. 단 모든 선택은 정확한 정보와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갱년기를 지나며 회복의 길을 걷는 실제 여성의 사례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의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갱년기의 감정 기복, 신체 변화, 대처법, 치료 선택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도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순자 씨, 올해 62, 5년 전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마다 뒤척이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갱년기라고 했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 그냥 내가 이상한 걸까? 그 질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정 씨는 어느 날 이불을 덮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싫어진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나를 살피기로. 그 결심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초록빛이 마음을 조금은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음악을 틀었습니다. 멜로디가 익숙해질 즈음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게 2주, 3주가 지나고 정 씨는 거울 앞에서 다시 웃는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무너졌던 리듬이 다시 살아났고 감정의 굴곡이 조금은 평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다시 나를 돌보는 중입니다. 이 영상은 그 어느 화려한 치료법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도 아마 정 씨처럼 말 못할 고통과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희미하게라도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고 희미한 의지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조용히 걷는 그 10분, 자기 전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짧은 시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회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습니다. 갱년기 감정 기복, 당신은 어떻게 겪고 계신가요?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나요? 또 어떤 순간이 당신에게 희망이 되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며 다시 삶의 리듬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크고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작고 실천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하루를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 보십시오. 아래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이와 생활습관 가이드입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갱년기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진한 홍차, 초콜릿에 포함된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열감과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자극적인 양념은 위장 자극과 체온 상승을 유도하여 감정 기복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술 역시 갱년기의 수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챙겨야 할까요? 먼저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 조절과 기분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등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어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인한 불편감을 줄여주는데 유익합니다. 미역국은 요오드와 칼슘, 미네랄이 풍부해 갱년기 여성의 갑상선 기능 유지와 골밀도 관리에 좋습니다. 시간대별 식사 루틴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아침에는 두유나 곡물죽 같은 부드러운 식사로 속을 편안히 시작해보세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란이나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 나물 반찬, 현미밥 등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외식보다는 직접 조리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소화와 기분 유지에 유리합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 현미밥, 삶은 채소 등이 적당합니다. 생활 루틴도 갱년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축입니다. 낮에는 가급적 햇빛을 쬐며 10분 이상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율신경 균형과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이 한결 안정됩니다. 자기 전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느낀 감정, 그리고 감사한 일을 한 가지 적어보는 루틴은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장 완벽히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 단 하루의 루틴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당신의 일상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당신도 지금 무언가 힘든 감정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혼자만의 감정 기복, 이유 없이 올라오는 열감,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마음. 하지만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몸에서 시작된 변화였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작은 실천이 쌓이면 감정도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갱년기,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정보와 당신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루틴까지 보다 건강히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매주 조금씩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보다 가벼운 내일, 보다 건강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